안녕하세요. 오늘은 축복경, 행운경에 있는 내용 중에 주제가 적당한 때에 법문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적당한 때에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삶,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우리가 법담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은 도반과 함께 법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 공학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학에 대한 법담은, 공학에 대한 대화는 누구하고 나눌 수 있나요? 공학 전문가들과, 그 길을 가는 사람들과 그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이유는 다른 게 없고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 관심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처음엔 배우고 싶다가도 너무 어려우니까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담,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한 대화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 즉 도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법담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가족들이 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봐요. 그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나요? 그러면은 직업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나요? 그러면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0년을 함께 살고 20년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아냐고.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라고 합니다, 서로. 아버지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엄마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아들, 딸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걸 서로 대화를 나눠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버지들이 엄청 감동을 해. 본인이 무슨 공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동을 해요. 대화를 나눌 사람이 별로 없다. 특히 자신의 전문 분야, 전공 분야, 직업에 대해서 가족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외로운 시대라고 하는데, 이 외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사람들을 서로 어려워해서, 그냥 어려워해서 좀 그런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저냥 대화를 할 만한데,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 특정한 주제를 놓고 무작위 채팅,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익명이고 서로 얼굴을 모르지만 같은 관심사에 대해서 재밌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하고, 그런 공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주는 기쁨 때문이다. 적당한 때에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결국은 이게 도반이 필요한 건데요. 도반의 중요성은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도반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4가지 관점을 가지고 도반의 중요성을, 역할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반은 첫 번째로 롤모델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롤모델을 찾고 싶으면 어디서 찾아야 돼요? 보통 롤모델을 어디서 찾나요? 책 속에서 찾죠. 책 속에서 찾죠. 제가 묘법연화경은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이자 보살의 롤모델이 담겨있는 경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불성 마인드셋을 배우고 그 불성 마인드셋에 어울리는 보살행을 하는 롤모델들이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다. 이렇게 책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롤모델은 누구인가? 도반입니다. 도반이에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도반의 뜻 자체가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고,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은 그 일직선상에 스승도 선배도 후배도 있어요. 나란히 걷고 있는, 같은 선상에 나란히 걷고 있는 도반만 도반이 아니라 저 앞에서 같은 길을 먼저 가신 스승도, 앞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선배도, 그리고 내 뒤에서 따라오는 후배도 전부 다 도반입니다. 그게 도반의 뜻이에요. 같은 길을 가는 이들. 그래서 그 모두가 도반인데 그 모두를 볼 때마다 나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스승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선배를 통해서만, 그리고 같은 수준의 이 도반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 후배를 통해서만 비춰볼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들 속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이 아닌 살아있는 롤모델로서 도반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도반의 역할은 경책을 해주는 존재들이에요. 이 경책은 언어적으로 하기도 하고 태도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경책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도반이 할 수 있는 경책은 이거거든요. 같은 길을 가는 게 도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뒤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멈춰가지고 서 있거나 그러면 지나가다가 한마디씩 할 수 있어. 왜 안 가냐고. 이런 거 경책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해도 그냥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경책이에요. 그래서 도반관에 아주 강력한 신뢰로 묶여있는 도반들은 말로 경책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습으로 경책을 하는 거죠. 이 경책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일지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도반에게 열려 있는가,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움을 아는가, 이것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반성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 도반이다. 도반의 역할 두 번째는 경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심을 줘요. 나는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곱고 좁은 길을 아무리 고독하더라도 나 혼자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관심도 없고 넌 그거 왜 하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알게 모르게 옆에 보니까 앞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도반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안심이 되어준다. 그래서
도반은 중요한데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성격 급한 분들, 그리고 단기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반들과 함께 그렇게 수행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 결국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도반은 안심하고 나를 끝까지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반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담입니다. 도반이라면 함께 법담을 나눌 수 있어야 그 도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도반들 중에서도 법담을 나누기 껄끄러운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담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담을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행운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수행하다가 힘들면 너무 힘들 때 친구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이 MBTI 중에 E 성향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대화를 나누면 힘이 난대요. 이제 반대로 I 성향은 힘들 때 대화를 나누면 힘이 더 빠지거든요.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힘이 되고, 그리고 꼭 힘들 때만이 아니라 성향이 I인 사람들은 힘들 때만이 아니라 힘이 충분히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 그럴 때 대화를 나누는 건 또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화를 나누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완성하고 싶은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법담이니까요. 그런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법담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제 한국인과 유대인의 공부법을 소개하는 하브루타 4단계 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한국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는 공부. 이게 한국인의 공부법이래요. 유대인들의 공부법은 함께 시끄럽게 말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부. 이 두 가지 중에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자신을 비춰봤을 때 혼자서 조용히 듣고 외우고 시험 치고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는지, 함께 시끄럽게 말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공부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전자인지 후자인지가 나오겠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두 군데를 거치지 않습니까? 정보가 두뇌에 들어가서 두뇌에 각인되고 기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기억된 것이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가 주지 않는가, 이것이 두 번째예요. 두뇌에 기억을 시키는가 시키지 못하는가.
기억을 시킨 내용들이 마음에 반영이 돼서 각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두뇌의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각인이 될 때 그것이 삶에 녹아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경전반 모임 중에 또 이 암기 모임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경전 암기 모임. 왜 암기를 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처음에 정보를 봅니다. 그러면은 두뇌가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삿대질을 좀 더 좋게 주의력을 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단기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은 대부분 휘발성이라 날아가 버려요. 그럼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가야지만 사실은 공부가 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것을 인출해서 써야 돼. 인출해서 쓴다라고 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다른 책에 읽을 때 자신의 지식으로 응용을 하든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도반이 있다면 그 도반에게 설명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인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법담이 없는 경전 공부는 혼자서 조용히 공부하고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공부가 되는 거고 인식, 단기 기억, 인출, 장기 기억의 전반부만 하는 거고요.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부는 전반부는 준비 과정이고 그 후반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부인 거예요. 법담을 나누는데 혼자서 텍스트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반부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 후반부를 공부라고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담을 나누는 공부.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브루타 공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브루타 공부법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논의하고 논쟁하는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는 스님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공부하는데요. 논강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논강하는 공부법. 그리고 요즘에 이 우리나라에서도 공부하는 문화 속에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대학교 때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학원에 가면 반드시 발표 수업, 논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법담을 나누는 공부를 한다. 그렇게 이 법담을 나눌 때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소한 단기 기억을 넘어서 장기 기억으로는 안착이 되어야만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인출되는 과정에서 그 장기 기억과 연결된 이 가지들이 강력하게 형성되면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지혜가 아주 강력한 이 그룹을 형성해서 아주 단단한 지식 그리고 단단한 지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과 삶을 기대한 만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성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간 게 또 여러 문화 중에 사자에서라고 하는 경전이 또 있어요. 이 텍스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기는 했지만 죽음 이유니까 듣기만 해도 성불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듣기만 해도 깨치는 가르침 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듣고 공부하는 것만으로 삶이 원하는 만큼 바뀌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후반부, 인출하는 과정, 그래서 이걸 통해 최소한의 조건인 장기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즉 법담을 나누지 않았고 사실은 어쩌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 금강경을 비롯해서 여러 대승경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이 경전이 있는 곳, 이 진리가 있는 곳, 이 법이 있는 곳, 그래서 사구기가 있는 곳,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부처님 계신 곳과 똑같은 곳이다. 그래서 법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법탑이다. 법담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경전에서 정구업진언 한 다음에 오박내외 안의제신진언 하잖아요. 누가 읽든 상관이 없어요. 그 경전을 지니고 있고 읽고 있고 그리고 그 경전에 대해서 사유하고 나아가서 대화까지 한다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법의 탑이고 부처님과 삼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은 옹호하시고 그리고 호법천신들은 보호하신다. 이게 법을 나눠야 하는 아주 중요한 중요성에 대한,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법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도반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만 도반이다, 도반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말만 도반이다 그러면 안 돼요. 살아있는 도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조건은 같은 길을 가면 도반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그런데 서로 경책과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맺었는가? 이게 살아있는의 조건, 같은 길을 가는 게 도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법담을 나누는 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잖아요. 도반이 있어 봐야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면 법담 못 나누니까 으뜸 가는 행운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뭐 도반이 있어서 행운이죠. 그런데 으뜸 가는 행운은 아니다. 으뜸 가는 행운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법담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이들을 으뜸 가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도반은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도반과 친구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꾸 도반을 친구처럼 대하고 도반한테 친구를 요구해요.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깨끗한 법의 비를, 법우를 담아야 하는 이 그릇에다가 똥을 묻혀 놓은 거라. 그래서 자꾸 도반을 집착의 대상, 가래의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번뇌를 거기다 묻혀요. 친구는 그런 거 받아주잖아요. 왜냐면 친구의 조건은 오래되면 친구인 거예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정을 나눠왔으면 그것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인정으로 묶여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하고 잘 맞든 잘 맞지 않든 잘 맞지 않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잘 맞지 않는데 친구가 됐는가? 오랫동안 싫은 정 이런 표현 하잖아요. 미운 정. 그 미운 정으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다 보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도. 인정으로 묶여 있는 것. 도반은 인정으로 하나도 안 묶여 있어도 된다니까요. 완벽하게 다른 성격이에요. 다른 인간관계. 도반의 조건은 인정은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같은 길을 가는가,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가, 같은 수행을 하고 있는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길 위에 있는 존재들이 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은 도정으로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 사람 참 싫어. 그런데 수행을 잘해. 그러면 얼마나 존경스러운 도반입니까? 친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 성인인데 구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생각 조금만 해보면, 정신 조금만 차려보면 이거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도반한테 친함을 강요하지 마라. 도반에게 친구처럼 인정을 강요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다. 그럴 거면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둘째는 이 도반과 친구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항상 도반을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도반을 스승처럼 공경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반의 역할 중에 첫 번째, 롤모델이 있죠. 그를 롤모델로 생각하려면 당연히 스승처럼 공경해야, 이 마음이 기본이어야 롤모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책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스승처럼 공경하고 있어야,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경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심하고 네 번째, 법담을 나누기 위해서는 도반을 스승처럼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가장 기본은요, 도반한테는 반말 좀 하지 마세요. 친구인가? 사실은 친구들끼리도 반말하고, 보면은 이 정이 있어가지고 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욕하면 그게 익숙해가지고 괜찮은 듯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점점 어색해지고 싫어지고 멀어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경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책을 하더라도 예의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얼굴이니까요. 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수행자의 얼굴은 당연히 어른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도반을 스승으로 공경하기 위해 존댓말을 쓰시라. 셋째는 이렇게 도반과 친구를 구분하고 도반을 스승으로 공경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함께 법담을 나누고 서로 경책하는 것. 이 살아있는 관계의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계라고 하는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법담을 나누는 것이고 경책하는 것. 법담은 언제 나누는 것인가? 정기적으로도 나누는 것이고요. 비정기적으로도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법담을 나누는 그런 인연을 맺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반들끼리는 같은 길을 가고 싶다면 함께 책 읽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임, 스터디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에게 가족들과 가족 스터디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가족들과 도반이 되고 싶다면 그러면 가족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주제든 그게 불교가 아니어도 되니까. 자꾸 이제 유대인들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가족들끼리 도반이라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 먹고, 이게 식구의 증명이죠. 식구의 증명. 생명을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을 나눠 갖는다라고 하는 몸으로 증명하는 증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식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뭐 하냐면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영성을 나누는 도반으로서의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함께 경제 스터디를 한대요. 거기는 세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핵심 주제, 경제에 대한 공부와 대화를 함께 나눈답니다. 이것이 거리낌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임에 참석 안 하면 가족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살아있는 도반이, 살아있는 관계의 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가족이 가족답게 끈끈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는 노력해야 개선되고 발전하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법담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수행을 할 때 항상 이 문장을 마음에 비춰보시면서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 우연찮게 도반이 생겼다면 그 도반을 친구와 구분하고 스승처럼 공경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있는 도반으로서의 법담을 나누고 서로 경책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상호간에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롤모델을 얻고, 그리고 안심을 얻고, 그리고 항상 내가 벗어나고 멈추려고 하고 역행하려고 할 때 신호를 주는 경책의 알람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는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나는 도반이 있는가? 나는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관계의 도반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꼭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